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과의 첫 공조통화에서 한미 간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70여 년간 이어온 한미동맹을 심화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더불어 고도화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의 연속성 유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육군 구사단 경계부대를 방문해 현행 작전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초급 간부 간담회를 통해 건의사항을 직접 수렴하고 장병들의 복무 여건을 더욱 개선해 나가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국군 장병들의 안정적인 재정 관리를 위해 설립된 군인공제회가 최근 자산 규모 20조 원을 돌파하며 창립 이후 지속해서 탄탄한 경영 실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인지, 그리고 올해 달라지는 경영 계획과 목표는 무엇인지 KFN 뉴스에서 직접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1일 KFN 뉴스 시작합니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피트 헤그세스 신임 미국 국방장관과 첫 공조통화를 했습니다. 양측은 그동안 쌓아왔던 한미동맹의 성과들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미동맹의 협력 수준과 범위를 더욱 심화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더불어 헤그세스 장관은 대한민국 방위를 위한 미국의 철통 같은 공약을 재확인하고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양 장관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뿐 아니라 깊어지는 러북 군사 협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굳건한 연합방위 태세와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해 함께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민족 대명절인 설을 맞아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강한 경계부대를 방문했습니다. 작전 태세를 점검하고 나라를 지키느라 여념이 없는 장병들을 격려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보도에 송민아 기자입니다. 음력 1월 1일의 해가 아직 다 떠오르지 못한 이른 시간,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육군 구사단 경계부대를 찾았습니다. 강을 하나 두고 북한과 마주한 곳에서 김 직무대행은 북한 지역을 직접 관찰하며 현행 작전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도발을 감행하는 북한의 행태를 잊지 말고 설 연휴 기간 우리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어 부대 식당에서 장병들과 아침 식사로 따끈한 떡국을 함께 먹은 김 직무대행은 초급 간부들과 간담회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초급 간부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겠다는 긍정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힘들지만 여러분들이 또 잘 버텨주고 또 잘 임무 수행해줘야 된다. 각각이 처해 있는 환경이 아마 다 달라서 여기서 뭉뚱그려서 다 이렇게 일반화시키기는 어렵겠지만 어려운 거 잘 극복하고 또 잘 해결하고 그렇게 되면 좀 더 나아질 수 있어요.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병사로 전역하고 장교나 부사관의 길을 택한 군인들이 더욱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처우 개선에도 힘써달라는 현장의 목소리도 나와 공감을 이끌었습니다. 초급 간부들은 이번 간담회 자리가 자신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들이 탁상 공론이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평소에는 피부에 닿지 않는 초급 간부 복무 여건의 개선에 대한 정책들이 국방부에서도 정말 깊이 고민하고 실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올 한 해에도 완전작전을 할 수 있는 임진강 대대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관 직무대행은 강한 경계부대의 근무 여건을 꼼꼼하게 챙겼습니다. 그리고 해는 바뀌었어도 장병들의 안보 태세는 변함없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화이팅! KFN 뉴스 송민아입니다. 육군 5사단 수색중대가 최전방 감시초소 GP 투입 전 공용화기 초과 사격 훈련을 했습니다. 장병들은 유효사거리 밖의 적을 제압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함께 DMZ 작전 수행 능력을 키웠습니다. 박인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표적을 정조준하는 수색중대 장병들. 사격 신호에 맞춰 방아쇠를 당기고 이내 탄이 명중합니다. 최전방 감시 초소 GP 투입을 앞둔 장병들이 참가한 공용화기 초과 사격 훈련입니다. 초과 사격은 말 그대로 유효 사거리보다 더 멀리 쏘는 겁니다. 화기의 거치 각도 0점을 조절해 유효 사거리 밖에 있는 표적을 명중시키는 사격술입니다.
훈련은 K4, K6의 유효 사거리 내 사격을 먼저 한 뒤 초과 사격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장병들은 비무장지대 DMZ 작전에 필요한 공용 화기별 초과 사격 요령을 숙달했습니다. 중요하게 초과 사격을 통하여 K4 화력과 저각성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훈련에 참여하여 적이 언제 어디서 도발을 하든 즉각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겠습니다. 5사단 화이팅! 훈련은 장병들에게 유효 사거리 밖 사격에 대한 자신감과 작전 수행 능력을 강화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화기의 유효 사거리를 초과하는 표적에 대해서 사격을 하고 명중을 함으로써 각 지피 대원들의 자신감을 배양할 수 있었고 적이 도발했을 때 강력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는 DMZ 작전. 부대는 생존성을 보장한 가운데 적 도발에 즉시 대응하고 적을 압도하는 능력을 갖출 것을 다짐했습니다. 대한민국 최전방 경계부대로서 실전과 같은 훈련을 통해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께 신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대는 또 변화하는 전장 환경에 맞춘 훈련으로 적이 도발하면 언제든 강력히 응징하겠다고 전했습니다. KFN 뉴스 박인배입니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한국을 찾은 한노 페부크르 에스토니아 국방장관과 양국 간 국방 및 방산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페부크르 장관은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K9 자주포 추가 도입을 포함해 한국산 무기체계 확충에 관심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김철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민국 국군과 에스토니아군이 K9 자주포와 같은 동일 무기체계 운용을 통한 인적 교류와 교육훈련 등에서 상호 호혜적 협력을 지속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27일 진행된 한국 에스토니아 국방장관 회담에서 이 같은 국방 방산협력 지속 발전 방안이 논의됐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한노 페부크루 에스토니아 국방장관에게 K9 자주포와 대한민국 무기체계의 우수성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에스토니아는 지난 2018년부터 총 36문의 K9 자주포 도입 계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페부크루 장관은 이번 방한을 계기로 이루어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K9 자주포 추가 도입과 다른 포 무기체계 도입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페부크루 장관은 K9이 품질, 가격, 조달 시간 측면에서 매우 우수하며 폴란드와 핀란드 등 주변국도 도입해 상호 운용성에 이점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종심 화력 분야에 초점을 두고 다른 무기 체계를 알아보고 있으며 그것이 이번 방한 이유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산 종심 화력 포병 무기 체계로는 폴란드에도 수출된 바 있는 다연장 로켓 천무 등이 있습니다. 한편 한 에스토니아 국방장관은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 군사협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즉각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KFN 뉴스 김철환입니다. 김해 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가 큰 인명피해 없이 진압되는 과정에 우리 공군 장병이 힘을 보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내에 가장 먼저 진입해 화재를 진압했다고 알려졌는데 관련 내용 김효진 기자가 전합니다. 30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8일 오후 10시 26분 소방당국에 에어부산 BX391편 항공기 화재 신고가 처음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은 건 김해공항에 주둔하는 공군 제5 공중기동비행단 소방중대의 비상대기 인원 차승현 하사였습니다. 차사를 포함한 공군 장병 13명은 곧바로 임용구조 차량 1대와 항공기용 소방차량 3대를 끌고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5분 뒤 12명의 장병들이 경화학 소방차 2대와 함께 추가로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한국공항공사 소방대와 항공기 동체 화재 진압을 실시했습니다. 구조반장인 문성호 상사는 동체 위에 큰 불을 잡은 뒤 기내에 잔불이 남은 것을 확인하고는 완전한 화재 진압을 위해 현장의 소방인원 중 가장 먼저 기체 내로 진입했습니다. 안전이 어느 정도 확보되었다고 판단됐습니다. 그리고 기체 내부로 진입하여 소화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결과에 도달하였습니다. 이에 정비용 사다리를 사용하여 기체 내부로 진입, 잔불 소화 작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늘 실전과 같은 훈련에 임할 것이며
만약에 또 이러한 일이 발생하면 지금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최우선으로 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공군인이 될 것입니다. KFN 뉴스 김효진입니다. 러시아에 파병됐다가 숨진 북한군의 품에서 삼성전자의 투지폰 모델로 보이는 휴대전화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보낸 것으로 보이는 편지가 발견됐습니다. 김은별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특수전사령부가 현지 시간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북한군 병사 2명을 사살했다며 이들의 소지품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소지품에는 러시아 연방구성국인 부랴티아 공화국 여권과 각종 군장비, 그리고 삼성전자의 투지폰으로 보이는 휴대전화가 포함됐습니다. 또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보낸 것으로 보이는 신년 메시지가 담긴 편지도 발견됐습니다. 편지에는 모두가 건강하게 무사히 돌아오기를 내가 계속 빌고 또 빌고 있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주시오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 편지는 최근 워싱턴 포스트가 쿠르스크 지역에서 발견된 것이라며 보도한 것과 같은 것으로 보이며 당시 워싱턴 포스트는 김 위원장의 메시지를 지휘관이 구두로 전달하고 개별 병사가 이를 받아 적은 것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 포스트에 따르면 풀스라는 콜사인으로 알려진 우크라이나 특수부대 지휘관은 최근 외신 인터뷰에서 북한군이 쿠르스크 전선에서 퇴각하는 동향이 관측됐다고 말했습니다. KFN 뉴스 김은별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물질 생산기지와 핵무기 연구소를 현지 지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대화를 재개하겠다고 밝힌 것에는 호응하지 않고 기존의 핵 대응 태세를 무한히 강화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태검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핵물질 생산 기지와 핵무기 연구소를 현지 지도하고 현행 핵물질 생산 실태와 올해 핵무기 연구소의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29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서 구체적인 방문 날짜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핵 방패 강화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김 위원장의 발언이 담겼습니다. 김 위원장은 현재 위협과 새롭고 전망적인 안보 위험성에 대비하고 국가의 주권, 이익, 발전권을 담보하려면 핵 방패의 부단한 강화가 필수 불가결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높아진 기세를 더욱 고조시켜 무기급 핵물질 생산 계획을 초과 수행하고 나라의 핵 방패를 강화하는 데서 획기적인 성과를 이룩하여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이번 현지 지도에는 관련 당 간부들이 동행했으며 구체적인 장소는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지난해 9월 김 위원장이 방문한 강선 단지이거나 영변 또는 제3의 핵시설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다시 대화하겠다고 밝힌 지 6일 만에 공개된 김 위원장의 발언인 만큼 북한은 당분간 대화에 응하지 않고 핵무력 강화 노선을 가속하며 대치 국면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KFN 뉴스 이태검입니다. 지난 보도에서 육군사관학교 85기 예비생도들의 가입학 등록 현장을 전해드렸는데요. 예비생도들은 설 연휴에도 정예 사관생도로 거듭나기 위한 활동에 매진했습니다. 관련 내용 백재윤 기자가 전합니다. 육군사관학교 85기 예비생도들이 다 같이 모여 합동 차례를 진행합니다. 가족들과는 멀리 떨어져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하지만 앞으로 더욱 가까워질 동기생들과 함께 설 명절을 보냅니다. 아직 화랑대에 발을 들인 지 보름이 채 되지 않은 시간. 예비생도들은 설 연휴 동안 합동 차례를 지내고 경쟁체육 활동을 통해 서로 더욱 단합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17일 가입학 등록을 진행한 예비생도들은 이론교육과 가입학식, 총기 수여식 등을 진행하며 학생에서 사관생도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전투기술뿐만이 아니라 역사관과 핵심가치 교육도 진행하며 올바른 사관생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동기생들과 함께 잊지 못할 설 연휴를 지낸 85기 예비생도들은 화랑기 초훈련 수료까지 남은 3주 동안 전술행군과 리더십 개발 교육을 비롯한 활동들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KFN 뉴스 백재윤입니다. 한국군의회가 아름다운 동행 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설을 맞아 소외된 보훈가족과 어려운 이웃에게 온정을 베풀기 위해 마련된 행사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독립유공자유족회 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한국군의회와 보훈공단이 지난해 1월 업무협약을 체결한 결과 이번에 처음으로 사랑의 쌀 나눔 행사 대상에 국가유공자가 포함됐으며 전국에서 모인 쌀 500포는 독립유공자유족회, 전국소년소녀 가장돕기 시민연합 등에 배부될 예정입니다. 한국군의회는 1927년 5월 결성된 전국적 여성운동조직으로 국가보훈부가 선정한 올해 광복 80주년 기념 5월의 독립운동단체로 애국선열에 숭고한 나라 사랑의 마음을 계승해 올해 20년째 행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군인들의 안정적인 재정 관리를 위해 설립된 군인공제회가 최근 자산 규모 2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괄목할 만한 성과인데요. 2월 1일 창립일을 앞두고 정재관 군인공제회 이사장을 KFN뉴스에서 만나봤습니다. 송민아 기자입니다. 네, 국군 장병들의 안정적인 재정 관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 바로 군인공제회입니다. 지난 1984년 창립된 이후 현재까지 탄탄한 경영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비결이 무엇인지 정재관 군인공제회 이사장님 모시고 한번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난해 그런 경영 중점으로 변함없는 회원 제일 경영을 내세우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어떤 부분들을 노력을 하신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인공제회 설립 목적이 회원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정진입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뭘까 고민을 하면서 발전시켜 나왔습니다. 저축을 통한 자산 증식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 판단하고 지난 2년간 회원주택 이자율을 유사 공제회에 대비해서 가장 높게 유지하였고 또 반면 회원 대여금리는 저축금리보다 대폭 낮추었습니다. 일례로 퇴직급여 저축의 경우 금리가 4.9%로서 시중금융권보다 1.5% 이상 높은데 반면 저축담보대출금리는 현재 3.4%선입니다. 다음으로 무주택 회원을 위한 회원주택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단일 연도 최대인 3,000여 세대 규모의 수도권 공공택지 4개소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금융, 주거, 의료, 서비스 부문 미래복지 사업을 발전시켰고 구직정보, 제휴복지 등 맞춤형 홈페이지도 새로이 운영하면서 회원들의 니즈에 맞는 복지 구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좀 빠른 성장세가 어디까지 좀 이어질지 이 부분도 상당히 궁금한데요. 그런 재무 건전성과 같은 좀 구체적인 수치를 바탕으로도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재무 건전성 평가의 주요 지표인 직업 준비율이 117%로 공제회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즉 군인공제회가 회원 원리금과 부채를 일시에 상환하고도 남는 자본잉여금이 2조 3천억 원이나 됩니다. 또한 기업의 재무 건전성 지표인 ROA 및 ROE도 2.56%, 2.44%로 타 공제회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과거 일부 부실 사업으로 인해 재무 건전성 우려가 있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현재는 모두 해결되었고 탄탄한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도 상당히 많은 변화들이 또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도 하게 되는데 시장 환경이 그렇게 녹록치만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그런 경영 계획 그리고 또 경영 목표 이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시장 환경에 대비하여 투자 사업 분야별로 비교 우위에 있는 미래 첨단 우량 사업들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왔습니다. 2025년에도 회원 제일 경영에 중점을 두고 5가지 큰 목표를 추진해 나갈 예정인데요. 그 첫 번째가 회원저축 이자를 시중보다 1.5% 이상 높게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또 반면 회원복지비를 6천억 원 이상 환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회원 수를 매년 1만 명 이상 확대를 하고 단기 순이익도 3천억 원 이상으로 창출하는 것입니다. 또한 2030년까지 회원주택 1만 세대를 공급하고 자산 규모도 30조를
달성하도록 목표를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군인공제회 정재관 이사장 모시고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팩트로 알아보는 군대 이야기 시간입니다. 해외 에어쇼에 참가해 대한민국 공군의 우수성을 알린 블랙 이글스는 검증된 실력만큼 수상 이력도 화려한데요. 그 화려한 이력 뒤에는 안타까운 희생도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엔 블랙 이글스 조종사 고 김도현 중령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팩트로 알아보는 군대 이야기입니다. 블랙 이글스를 아시나요? 블랙 이글스는 대한민국 공군의 특수 비행팀인데요. 아찔한 고개 비행으로 우리 국민에게는 즐거움과 감동을 선물하고 해외 에어쇼에 참가해 대한민국 공군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수상 이력도 화려한데요. 2012년에 영국 와딩턴 국제 에어쇼에서 최우수상, 리아트 에어쇼에서는 2012년과 2022년에 대상과 인기상, 이관왕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또 2023년에는 호주 에벌론 국제 에어쇼에서 종합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이력 뒤에는 안타까운 희생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군인으로서 남다른 희생 정신을 보여준 블랙 이글스 조종사 김도형 중령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2006년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수원 공군 비행장에 인파가 모여들었습니다. 블랙 이글스의 에어쇼를 보기 위해서인데요. 당시 어린 두 아들의 아버지였던 김도현 소령은 아들들과 시간을 보내는 대신 수많은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선물하기 위해 조종관을 잡았습니다. 이날 에어쇼에 참가한 항공기는 모두 6대였는데요. 김도현 소령은 6번기에 탑승했습니다. 블랙 이글스가 5월 하늘을 도화지 삼아 멋진 그림을 그릴 때마다 관중석에서는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아이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으면서 5번째 기동인 오포징 A롤이 시작됐습니다. 5번기와 김도윤 소령이 탑승한 6번기가 정면으로 접근해서 교차한 후에 살짝 기술을 들고 옆으로 한 바퀴 돌았고 이제 상승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때 갑자기 관중석에서 비명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김도윤 소령이 타고 있던 6번기가 추락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6번기 탄 김도현 중령은 5번기하고 양쪽에서 이렇게 교차하는 교차 기동을 하는 과목이었습니다. 블랙 대장님께서 라디오 콜로 넘버 6 풀업이라는 라디오 콜이 나왔습니다. 더 이상 내려오지 말고 기술을 올리라는 뜻이거든요. 기술을 올려라라는 말이 나온다는 이 상황은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라고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활주로 쪽을 이렇게 딱 쳐다봤는데 제가 본 것은 이제 활주로에서 약간 불이 나 있는 상태,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김도윤 소령이 추락한 곳은 활주로와 보조 활주로 사이의 잔디밭이었는데요. 관중석과는 불과 1.8km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김도윤 소령의 마지막 모습은 많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왼손은 스로틀을, 오른손은 조종관을 붙잡고 있었거든요. 김도윤 소령은 갑작스러운 엔진 고장으로 항공기가 관중석 방향으로 추락하자 비상탈출을 포기하고 기술을 돌리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조종석을 지켰습니다. 만약에 김도윤 소령이 탈출했다면 항공기가 어린이를 비롯해 1,300여 명이 있는 관중석으로 추락했을 거예요. 수원 비행장인데 어린이날 행사였거든요. 어린이들도 되게 많았고 활주로하고 관객들이 있는 거리도 가까웠고 아차하면 그쪽으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선배님의 평소에 생각해 왔던 어떤 그런 신념이라든지 교육 훈련 어떤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서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김도현 중령님의 어떤 그런 살신성인의 어떤 희생 정신을 모두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도윤 소령은 추락 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민가와 관람객에는 피해를 주지 말라는 블랙 이글 팀의 첫 번째 수칙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정말 짧은 순간이었지만 군인으로서 자신을 희생해서 국민을 구해야겠다는 판단을 한 거죠. 생전에 김도윤 중령은 월급을 안 줘도 좋으니까 50세까지 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자주 할 정도로 비행 자체를 매우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소망을 자주 이야기했다는데요. 바로 우리 손으로 만든 항공기로 에어쇼를 펼치는 것이었습니다. 블랙 이글스는 2006년에 사라진 A37B 대신 국내 기술로 만든 T50B를 타고 다양한 국제 에어쇼에 참가해 전 세계를 무대로 비행하고 있습니다. 김도현 중령의 생전 소원을 후배들이 이루어드린 거죠. 자신의 목숨마저 위태로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도 초계와 같이 목숨을 바치며 숭고한 희생을 몸소 실천한 고 김도현 중령. 그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정신은 어떤 상황에서도 국가와 국민을 수호해야 하는 군인에게 꼭 필요한 자세가 아닐까요? 지금까지 팩트로 알아보는 군대 이야기였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해병대 연평부대 악어대대가 연평도 소나루 해안에서 야간 즉각조치 사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훈련에는 K2C1 소총과 K4 고속유탄 기관총, K6 중기관총, 발칸포 등의 사격이 이뤄졌으며 적이 수재선 전방 300m에 침투한 상황을 가정해 해안중대가 상급 부대에 보고한 뒤 전투 배치, 사격 준비, 즉각조치 사격에 이어 적을 경멸하는 순으로 진행했습니다. 공군 사물련 비행단이 기지 피해복구 훈련장에서 항공작전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활주로 피해복구 훈련을 펼쳤습니다. 훈련은 피해복구 요원들의 임무 수행 역량을 높이는 데 목표를 뒀습니다. 적의 유도탄 공격으로 활주로에 직경 10m, 깊이 3m의 폭파구가 발생한 것을 가정해 진행됐으며 굴삭기와 롤러 등 피해복구 장비 6종 12대와 50여 명의 공병대대 피해복구 요원이 참가했습니다. 국가보훈부가 올해 전국 8개 보훈요양원과 보훈원에 첨단 로봇 보급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첨단 로봇 보급 사업은 연로한 국가유공자들의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위험 예방을 비롯해 요양보호사 등 보훈복지시설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는 게 목표입니다. 보훈부는 앞으로 인지재활과 청소 로봇, 자율주행 휠체어 등의 기술을 적용한 순찰 로봇 등 총 10종의 첨단 로봇을 전국 보훈복지시설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1월 31일) 기상정보입니다. 현재 전국에 흐리고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눈과 비가 내리는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충청 이남 지역으로는 야간부터 비 또는 눈이 시작되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1에서 3cm의 눈이 내리겠으며 일부 지역에는 비가 예상됩니다. 충청 이남 지역으로는 야간부터 비 또는 눈이 예상됩니다. 내일은 경기 강원 북부 지역으로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으며 서울을 포함한 중부 지역과 남부 지역은 비 또는 눈이 내린 후 오후부터 점차 그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영하 1도, 대구 2도이며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7도, 대구는 6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작전 기상입니다. 지상과 해상 작전에는 큰 제한이 없겠으나 항공 작전은 전국의 구름과 강수로 일부 제한이 있겠습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일요일까지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에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으며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찬 공기의 남하로 한파가 예상되며 서해안 지역으로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강추위는 다음 주 화요일부터 강해져 주 후반까지 지속되겠으니 최신 기상예보를 확인하시어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